핵폭탄에 맞먹는 코로나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땀이 물이 돼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21과 24가 있는데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특수부대죠. 24 화생방 특수임무 대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4 화생방 특수임무대대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휘하의 화생방 특수임무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테러 방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인데요. 2016년 국가급 대테러 부대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빅4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이 된 거죠. 최근 생화학 무기에 대한 위협이 높아졌고 자생적인 테러 조직도 어느 정도 시설과 지식이 있으면 손쉽게 생화학 테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의 오움 진리교 사건에서 정말 잘 드러났죠. 1984년 생성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신흥 종교 단체입니다. 1995년 3월 20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근 시간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13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망자 수와 이 중경상을 입은 사람의 수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졌다는 거죠. 후유증이 되게 심했어요. 게다가 요새 생화학 물질을 UAV나 소포로 보내는 테러도 늘어나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특수임무 대대가 필요했습니다. 국군 화생방 특임 대대는 21과 24가 있는데 현재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는 24이며 21은 최근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대테러 부대로 지정이 되어 더 신속한 화생방 대테러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4 특임 대대는 국직부대로 육해 공군에서 지원을 하고 차출된 병력으로 구성이 되며 거의 전원 화학병과 특기입니다. 초급 간부는 화생방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와 훈육관 추천자 중에 한 3배수 정도를 추려서 그 중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부대 내에 결원이 생기면 공지를 통해서 지원자를 각 부대에서 뽑아 그 중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지원 인원이 많을 때는 10대 1이 넘는 많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24 특임대대는 건강한 신체는 물론 관련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부대 내 시험이 아주 까다로워서 간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음, 사시 패스를 해서 군인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원형 탈모까지 걸리는 그런 간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간부와 용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60%는 간부, 40%는 용사인데 점점 간부의 이 비율을 높여서 전문성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생방 특임 대대에 전입을 하면 한 달 정도 체력이나 주특기 교육이 실시가 되고요. 기본적인 대테러 교육 역시 연중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테러 교육인데요. 그럼 화생방 전문 부대가 왜 총을 쏘고 레페를 하는 그런 대테러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이들은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로서 만약에 상황이 터지고 오염이 된 작전지 안에 만약에 이 적이 이 화생방 장비를 갖춘 채로 총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707이나 경찰특공대 등 다른 부대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즉 화생방만 잘해서 이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가 아니라 이들은 총도 쏘고 레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40패스 뺨치는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더 힘든 과정이 또 남아있다고 해요. 예, 24 특임 대대의 또 다른 별명이 다이어트 전문 부대입니다. 방호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높은 방호복은 방호복 안과 밖에 일체 공기의 순환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방호가 안 되겠죠. 예, 따라서 신체 발열은 특수한 장치가 없으면 그대로 방호복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게다가 방호복과 함께 착용해야 하는 호흡 장비는 상당한 무게가 있죠. 탐지 제독 장비 역시 무게가 또 상당합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 화기 그리고 휴대탄을 휴대를 하죠. 한여름에 작전이 동원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를 겁니다. 상당한 체력이 없다면은 버텨내지 못할 거고요. 실제로 여름에 작전이나 훈련을 하면 몸무게가 단시간에 3kg가 줄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기적은 아니죠. 땀이 차서 작전 후에 환복을 할 때 군화를 벗어서 뒤집으면 땀이 물이 돼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옥의 다이어트 전문 부대라는 우품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부대에 강연을 가봤는데 몸집이 있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다들 이렇게 좀 마르셨더라고요. 이분들은 몸도 쓰고 머리도 써야 되는 분들입니다. 되게 힘든 분들이에요. 주경 야독을 하고 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 훈련과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원들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되는 거는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연말에는 대대장 인사 심의를 하는데 10여 명 중에 제일 우수하고 사명감이 높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군 내 외부에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별을 합니다. 특히 특임 대대장은 화생방 특수작전에 대한 전문가여야만 하죠. 화생방 특수작전에 대한 전문가라 하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화생방 작전, 그러니까 실제 작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화생방 테러 무기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휘하의 병력들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지, 우리 부대가 할 수 있는 최상과 최하의 그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 그들한테 협조를 받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부대와 같이 잘 연합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대 임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4 특임 대대의 평상시 임무는 대테러 업무, 생화학 테러 대비이며, 전시에는 전시 임무가 따로 있지만 이는 보안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교적 화생방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를 않아 이 화생방 특임대대가 바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화생방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 테러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나 청와대에 이분들이 직보를 해야 됩니다. 즉 보고서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바쁜 일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방국가일 경우에는 우방국가에서 그 담당 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방국가가 아니라면 저 사이즈의 저런 것이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정보기관과 같이 아마 보고서를 만드실 겁니다. 이분들이 쓰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다고. 장비 중에 일부는 보안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하지만 미군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화생방 보호 장비 혹은 화생방 제독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점점 요새는 뭐 로봇 옛날이 좋아. 요새는 드론봇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 기기들, 그리고 새로운 로봇들, 그리고 드론을 이용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이요? 예. 어떤 종류의 로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폭발물 탐지 로봇들 중에 이 화학 관련해서 뭐 탐지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 물질을 딴 데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로봇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주 새로운 로봇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로봇을 이 생화학 혹은 화학 테러에 이 적합하게 개조를 한 로봇들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상 시국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현장에도 이제 24 특임대가 투입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국군 화생방 방호 사령부입니다. 아마도 일부 시청자분들은 의료 전문 인력들도 아닌 화생방 특임대대가 왜?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동 및 방역 전문 인력이죠. 전문 장비와 훈련이 완비되어 있어 의료 인력이 환자를 관리하는 동안 관련 관계기관과 함께 24대대, 21대대는 방역 위주로 시설, 차량 등의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팀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나라의 이 부대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이 화생방 특임대의 시범과 훈련, 토론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미국 차관보가 한국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으며 최정예 부대를 갖추고 있구나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에는 다른 국가의 관련 부대들도 많았는데요. 그 수많은 부대 중에서도 이 한국의 이 화생방 특임대대를 꼭 집어서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죠.
전시 임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전쟁이 터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린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린존에 보시면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이 WMD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라크 내에 숨겨졌다고 알려진 이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24 화방 특임대대가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상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반 부대 같은 경우엔 방독면 사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4 화방 특임대대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쓰고 작전을 하는 게 거의 평시 작전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한 사격 훈련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다른 부대에는 없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좀 있으신 게 많아요. 특히 정화통을 부착을 하면 제대로 견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총을 기울여서 쏘신다든지 아니면 개머리판을 개조된 거를 사용해서 사격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생방 상황이다, 그 건물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공격팀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공격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팀이 언제 제독을 받아야 되는지 현장에서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즉 공격팀과 그리고 화생방 전문팀이 가서 화생방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팀이 갔는데 앞에 위험물질이 있다, 그러면 공격팀은 방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화생방팀이 그거를 판단과 그리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공격팀이 그 뒤에 전술 행동을 하죠. 미래에도 생화학 테러 그리고 무엇인가 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화학 대테러 부대를 좀 더 키우는 이런 전략적인 이 움직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인질난동 사건 요인들의 신병 경호를 하고요. 기동 타격대 임무가 부여됐으며 이한 목숨 조국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DT라고 합니다.